대출 관리는 또한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평소에 신용관리를 잘하고 적정 대출 상환 규모를 유지하자. 그러면 대출 관리 어떻게 신중하게 합니까? 안 빌리면 됩니까? 안 쓰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 현재 내 대출이 얼마인지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가구주 연령대별 부채 총계를 보니까 40대는 한 1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30대보다 한 20% 정도가 늘었습니다. 근데 부채가 늘어나는 이유를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이 늘었고 신용카드 관련된 대출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자녀 생활비나 자녀 양육비나 어떤 교육비를 쓰면서 카드 지출이 늘어나는 거죠. 여러분 신용카드 꼭 써야 됩니까?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시면요. 카드값 빠져나가는 통장에 따로 적립을 해 놓으시는 분만 신용카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체크카드를 사용하시거나 현금을 사용하십시오. 그러시면 신용카드에 따른 불필요한 지출을 어느 정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상환 규모도 일정 비율 이하로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대출 상환 총액이 소득의 25% 미만이다. 소비성 대출 상환액은 소득의 8% 이하이다. 주거 관련 대출 상환액은 소득의 20% 이하이다. 이거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출은요, 안 하면 좋지만 대출을 했다 치면 빨리 갚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수입 지출 내역들을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소비성 대출이 많아지면, 지출이 많아지면 이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 물건을 사고 내가 정말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고 계획해서 구매를 하시는지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현재 내가 대출 금리가 다른 금리보다 높다. 은행에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대출 금리를 인하해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요구는 하실 수 있지만 들어주는 건 은행입니다. 낮춰줄 수도 있고 거부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변동금리를 이용하고 있으시면 금리 인하 요건을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은행에다가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대출을 만들지 않는 생활 습관이 필요한데요. 평소에 지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고 앞에 말씀드린 비상 예비자금, 실손 의료보험을 가지고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하고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직불카드, 현금을 이용하시면서 연체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이용료나 공공요금들은 자동이체를 하거나 매월 잘 챙겨서 납부를 하시면요. 여러분들 신용등급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보험 얘기를 제가 해드릴 건데요. 보험은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보험이 나한테 필요하냐라고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이 보험을 잘 가입했냐, 이 보험 좋아요 라고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보험이 나한테 필요하려면 사전에 살펴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 첫 번째는요, 가족력입니다. 암보험을 드시려면요, 우리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술, 담배,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보험 왜 가입했냐라는 질문을 하면 가장 첫 번째로 혹시나 라는 대답을 많이 하세요. 저는 보험 반대론자가 아닙니다. 보험은요, 꼭 가입하셔야 됩니다. 필요한 사람만요. 그래서 보험 부담을 줄이면서 필요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나를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시려면 여러분들 내 보험 찾아줌 이런 사이트도 있고요. 내 보험 다 보여 이런 사이트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 들어가셔서 조회하시면요. 현재 내가 가입한 보험 내역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입은 어디서 할까요? 보험담화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40대의 보험 가입 원칙은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자 이겁니다. 필요한 보험이 가장 필요한 보험은 뭡니까? 혜택은 똑같은데 싼 보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혜택의 싼 보험을 어떻게 찾을 거냐? 비교해보고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보험들은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하는 보험이 저렴하고 쌉니다. 실비보험과 사망보험이 필요하냐? 그리고 암보험이 필요하냐? 혹은 3대 질병이라 그래서 뇌혈관, 심장질환, 암. 물론 암이 제일 많은 발생 빈도를 가지지만 암보험과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에 관련된 보험이 필요하다. 가족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고 술, 담배,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많이 드시거나 많이 피우시는 분들은 이런 병에 걸릴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니까요. 보험을 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종신보험이 좋아요? 정기보험이 좋아요?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이 나오는데 종신보험은 언제든지 지금 죽어도 5년 뒤에 죽어도 80세에 죽어도 100세에 죽어도 꼭 한 번은 사망보험금을 받습니다. 정기보험은요. 내가 정해놓은 기간까지만 보장을 받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게 쌀까요? 보험료가? 정기보험이 쌉니다. 그런데요.
이 보험을 왜 가입해야 되겠냐는 거죠. 제가 가족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동네 어르신들보다 오래 사셨어요? 한 가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망보험금 나오는 보험은요, 일찍 받는 게 유리할까요? 늦게 받는 게 유리할까요? 보험료는 적게 내고 보험금을 많이 받는 게 나으니까 당연히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보험은 일찍 받는 게 유리합니다. 그럼 우리가 일찍 죽어야 될 거냐? 이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일찍 사망할 확률이 높냐 낮냐를 따져보자는 거죠. 가족력과 술, 담배, 스트레스 이런 상황들을 따져보시면서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을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에 관련된 부분이나 뇌혈관 질환, 심간, 심장 질환은요, 보장 범위가 다 다릅니다. 암은요, 일반암과 고액암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고액암과 일반암을 나누지 않고 암에 걸렸을 때 보장을 받는 보험이 있으면 그게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뇌혈관 질환은 뇌출혈, 뇌경색, 합쳐서 뇌졸중, 보장 범위가 다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험 증권 살펴보시면요, 지금 가입한 보험들은 대부분 뇌출혈만 보장을 해줍니다. 근데 가족력 중에 뇌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보험을 가입하셔야 돼요? 뇌출혈보다는 범위가 더 넓은 뇌경색 혹은 둘 다 해주는 뇌졸중, 전체 뇌혈관 질환을 해주는 뇌혈관 질환을 보장받는 보험을 가입하셔야 됩니다. 심장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성 심근경색, 심근경색, 허혈성 심장질환 어느 게 범위가 제일 넓을까요? 허혈성 심장질환이 제일 넓습니다. 가족력이 심장병이 있는 분들은요, 급성 심근경색도 아니고 일반 심근경색도 아니고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관련된 질병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력 있는 분들은 이런 보험들을 좀 챙기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실비보험은 다른 거랑 합쳐져 있는 종합형 실비보험보다는 단독형으로 실비보험을 가져가시는 게 상대적으로 저렴한데요. 근데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셔서 한 50세, 55세 이렇게 넘어가면 가입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팔지 않는 게 아니라 가입이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그래서 좀 젊은 기간 동안에 건강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 좀 챙겨가지고 가입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미리 챙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요, 보장과 적립되는 부분이 있는데 적립되는 부분들을 포기하시면 내는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보장을 가져가실 수 있는 보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보험 가입을 하시는 것도 실비보험이, 실손의료보험이 있고 어린이 보험이 있는데요. 어린이 보험은 아이들이 어릴 때 다치는 항목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치아라든지 골절, 화상, 식중독, 교통사고 이런 내용들이 좀 있고,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거는 자녀들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한 저축성 보험. 생각했던 것만큼 교육비가 올라가는 것만큼 많이 수익률이 반영이 되지 않거든요. 차라리 그냥 차근차근 차곡차곡 교육비를 위해서 저축을 해 나가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보험은 수익이 나지만 수수료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보험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 가정에 필요한 보험이 어떤 거냐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